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시사공방입니다. 작년 충북의 교통문화지수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위 하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운전 형태와 교통 안전 그리고 보행 행태가 D등급을 받은 건데요. 무언가 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도심 제한 속도 5030 정책도 실시가 됐는데요. 차량 규정 속도를 낮춰서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입니다. 물론 여러 불평과 지금 불만이 나오고는 있지만 교통정책이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임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 시사공방에서는 충북의 교통문화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러 개선점을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충북연구원 정요일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북경찰청 최인규 교통안전계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두 분과 함께 충북의 교통정책, 교통문화 전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 앞서서 제가 충북의 교통문화 지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낮은 하위권의 그런 지표가 나왔다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문화 지수라는 건 일단 어떤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어느 지역의 교통 안전 실태라든지 네. 또 교통 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그 지표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하는 지금 말씀하신 교통문화지수가 있고요. 또 경찰청 산하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발표하는 교통안전지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하는 교통문화지수는 매년 말에 발표를 합니다. 전국의 광역 또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운전 행태, 보행 행태, 그리고 교통 안전도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18개 이제 세부 지표를 활용을 해서 그 지역의 교통문화 수준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측정을 할 때는 현장 조사, 그리고 통계 자료 조사, 그리고 이제 설문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하는 교통안전 지수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사고 심각도별 사고 건수 그리고 뭐 사상자 수 이걸 기초로 해서 인구수와 도로 연장을 고려를 해서 지자체별 교통 안전도를 평가하는 지수인데 네. 보통 그 해당 평가년도 다음 연도 하반기쯤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네. 20년도 교통 안전 지수는 이제 올해 하반기쯤에 이제 발표가 되고요. 이 두 지표 중에 이제 어떤 지표가 더 정확하고 타당한가, 그리고 또 뭐 어떤 지표를 가지고서 그 지역의 교통 안전이나 문화 수준을 측정해야 되는가 하는데 이제 고민이 좀 있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두 지표는 조사 방법이나 또 조사 자료 뭐 이런 등의 차이가 있어서 같은 지자체라 하더라도 그 순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같은 해에 똑같이 평가를 했는데도 예를 들면 청주시의 경우에 2019년도 교통문화 지수가 30만 이상 10단위 지자체, 29개 10단위 지자체 중에 3위를 했습니다. 교통문화 네. 지수가. 상위권이네요. 네. 그런데 이제 도로교통공단에서 그해 19년도 발표한 청주시의 교통안전 지수는 26위였습니다. 그래서 23이나 이제 차이가 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어떤 게 절대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관별로 발표를 할 게 아니라 양기관의 조사 방법이나 또 조사 자료 이런 걸 통합을 해서 또 하나의 지수로다가 만들어서 발표하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작년에 교통안전지수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문화지수, 안전지수 얘기해 주셨는데 안전지수는 이제 아직 안 나온 그렇죠, 거고요. 아직 발표가 문화지수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3위로 이제 나왔는데 그거 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지난해 충북의 이제 교통문화지수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13위를 차지해서 19년도 8위에서 5계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충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청주시의 경우에는 19년도 3위에서 11단계 하락한 14위로 나타났는데 교통문화 문화지수 측면에서만 보자면 충북도 그렇고 또 대표 도시인 청주시도 이제 많이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하락을 이제 했다. 그 전에 비해서 하락을 했다. 이제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왜 하락했는지 그렇게 조금 뭐 이렇게 얘기해 보셨나요? 이제 도로교통공단의 네. 안전지수는 이제 아직 뭐 발표가 되지 않아서 이제 하반기를 가봐야지 또 뭐 상위권에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교통문화 지수 측면에서만 이렇게 떨어진 데는 운전자들의 법규 위반율 그리고 그 보행자들이 도로를 횡단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 스마트 기기 사용 빈도율 네. 이런 이제 보행자 교통 안전 의식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많이 저조하게 나타난 걸로 다 확인이 좀 됐고요. 네. 또 이제 그 평가 지표 중에 교통 안전과 관련된 자치단체의 전문성 그리고 교통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 같은 경우 충북의 경우 17개 지자체 중에 15위를 차지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세부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좀 못 받았기 때문에 하위권으로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하셨고요. 이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박사님. 네,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에 좀 집중해서 수치화가 되는 지표고요. 교통문화지수는 교통사고도 포함되지만 이 교통을 이용하는 어떤 운전자의 행태 또 보행자의 행태 전체적인 문화를 좀 어느 정도의 척도로 평가하는 데에서 좀 차이점이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교통문화지수를 보면 안전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운전자의 행태나 교통사고는 물론 하위권이기는 하지만 좀 눈에 띄는 하위권이 나온 부분은 사실 보행행태 쪽이었습니다. 보행행태 쪽이었고요. 거기에 세 가지 지표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그다음에 운전 중,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빈도, 네. 그리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것. 사실 이런 지표값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낮게 나와서 저희가 17개 시도 중에 13위를 한 결정적인 원인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바라보면 어떤 보행자의 보행 문화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컨대는 정책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충북도 내에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결국 그런 지점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보행 문화와도 연계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대표적인 것이 육고리 시장 인근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점부터 좀 집중해서 차곡차곡 개선해 나간다면 네. 지표상의 개선 또 실질적인 문화의 개선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행 문화라는 거는 사실 그게 이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보통 이제 어떤 교통 안전이 목적된 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는 네. 뭐 학문적으로는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교육을 강화한다라는 부분, 두 번째는 어떤 기술적으로 어떤 관리하는 역량을 집중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은 좀 규제죠. 규제 정책을 좀 높이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보행자 가장 보호받아야 될 보행자의 행태는 무조건 저희들이 탓할 부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네. 보행자들을 보호하는 문화가 중요하고 또 보행자가 어쨌든 길 위에 어떤 차량이든 보행자든 길 위에 약속을 지키는 어떤 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컨대는 좀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캠페인이라든가 교육 또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 이런 쪽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충북 경찰청에서는 여러 이제 보완점이나 개선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텐데요. 어떤 좀 보완책들이 좀 나왔나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교통문화지수와 교통안전지수의 그 이제 이 격차가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의 그 교통 수준이 안전도 측면에서 보면 사고만을 따지고 봤을 때 높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보행자 행태라든지 뭐 이런 부분까지 또 들어가는 교통 문화지수 측면에서 보면 또 뭐 높을 수도 있고 네. 낮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어느 지표를 가지고서 그 우리 지역의 교통 안전도가 낮다 높다 뭐 이거를 갖다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 교통 안전 지수하고 교통 문화 지수를 통합하는 작업 요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서 그 지역의 그 교통 안전과 관련된 그 통일된 지표를 좀 발표하는 쪽으로다가 그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보행자 안전 부분이 이제 그 보행자 행태 부분이 점수를 이제 많이 낮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점수 차를 보면 실제로 뭐 0점 몇 점이라든지 1점 차이 이게 작은 점수 차이입니다. 큰 점수 차이가 아니고 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그 횡단하고 통행을 할 수 있는 안전 시설을
확충하는 게 첫 번째 업무라고 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교육 홍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육 홍보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이 어떤 그 교육 홍보 사업을 하고 있지는 못한데 캠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학생들 그리고 특히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교육 홍보 같은 것이 좀 집중적으로 좀 전개가 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동안 사실 경찰에서는 그 운전자 위주로다가 그 이제 단속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물론 무단 횡단자에 대한 단속 활동도 하지만 이 부분도 좀 기존에 비해서 좀 약간은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또 시청자들을 보고 계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 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또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보행자 지금 행태가 이제 충북 자체가 조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낮게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조금 그 바뀌면 좋은 건가요? 예를 들면 뭐 길을 가다가 뭐 스마트폰을 뭐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한번 그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은 어떤 상황이 바람직한 건가요? 이제 우리 네. 그 보통 일반 운전자들이 그 운전자 입장도 되지만 사실 이제 보행자 입장도 되지 않습니까? 네.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 좀 있으면 이제 뭐 5030 말씀도 하시겠지만 그 운전자보다는 보행자의 무단 횡단이라든지 갑자기 튀어나오는 뭐 이런 그 어린이라든지 이런 운전자를 탓하는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를 탓하는 이제 이런 의식 또 그 보행자 입장에서의 그 자기가 보행자가 됐을 때 입장을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는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시설도 중요하지만 네. 보행자들 스스로가 그 교통법규를 좀 잘 지키는 이런 의지가 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경찰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19년도부터 함께 착한 운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주로 그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정지선 지키기라든지 또 뭐 신호 위반 안 하기, 불법 주정차 안 하기 뭐 이런 운전자 위주의 정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이제 보행자를 대상으로 한 그 교통안전 정책도 많이 좀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불어서 사실 보행자는 저희 길 위에서 가장 약한 존재죠. 그리고 가장 이동 속도가 가장 느리고요. 차량은 무겁고 빠르고 위험한 존재고요. 사실은 보행자는 정말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존재.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비견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릴 때 배우는 노래 중에 뭐 자전거가 나갑니다. 비켜나세요. 이런 걸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게 불렀던 것 같은데 노래를 여기서 부를 수는 없으니까요. 보행자가 비켜야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네요. 그런 노래를 저희가 배우면서 큰 거죠, 사실. 네. 그러면 우리는 보호받아야 될 존재인데 우리는 피해 다녀야 될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자라나는 거죠. 그런 문화들이 결국은 차량이 더 우선되는 문화를 만들어내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보행자가 보행을 위해서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보행자가 우리 길 위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될 정말 사람 중심의 교통 문화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자 방향성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충북의 이제 그런 문화 그리고 교통 시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시설은 이제 개별 어떤 지점의 문제점을 가지고 쉽게 일반화하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네네. 하지만 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어느 정도 규모인가라는 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지표화해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충북이 상대적으로 예산 투자가 낮고 또 관련 어떤 공무원 수가 좀 적은 거는 몇 년 전 삼성 교통문화연구소의 연구 결과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많이 투자하는 것들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충북은 좀 더 좀 경주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북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교통 시설이 뭐 이런 것들을 크게 좌우하는 건 아니고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시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편인가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나요? 제가 보기엔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교통안전 시설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뭐 현저히 부족하다거나 뭐 미흡하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다고 봅니다. 네. 다만 그 지금 우리 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교통안전 업무는 이제 경찰이나
또 뭐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뭐 이렇게 그 유관기관의 그 고유 업무만은 아니거든요. 이 지자체의 고유 업무라고 사실은 봐야 되는데 그동안 제가 이제 교통 업무를 수행하면서 좀 아쉽다고 느낀 거는 그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 교통 안전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이 조금 충분하지 않다 하는 걸 이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교통안전 시설이 이제 교통안전 정책에는 이제 세 가지 정책이 있거든요. 이제 교통의 3E 정책이라고 하는데 엔지니어링, 그게 이제 교통안전 시설이고,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교육 홍보, 그리고 이제 인포스먼트에서 이제 교통 단속, 이 세 가지 정책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이제 교통 단속은 경찰에서 주로 하지만 불법 주정차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또 지자체에서 이제 고유 업무로서 이제 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육 홍보도 그동안은 주로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또 교통안전공단 위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그 보행자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 어릴 때부터 교통 안전에 대한 그 의식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실상은 이 학교 교육에서 교통 안전에 대한 부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고 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교육청에서도 교통 안전에 대한 교육을 이론과 또 실습을 병행해서 하는 네. 방향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통 안전 시설과 관련된 이 예산 확보라든지 예산 투자 이런 부분도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예산을 확보하고 투자하는데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이게 교통 안전 시설이라는 게 그 단순히 뭐 도로를 깔고 차선 도색을 하고 이런 네. 부분들이 아니라 그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의 또 개선, 그리고 뭐 선형 개선, 그리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뭐 무단횡단 방지 펜스라든지 또 그 통학로 뭐 보행자 분리 펜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더 현재보다는 많이 좀 투자를 해야 된다, 과감하게. 문제가 나타나면 확실히 빨리 딱 조치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조금 부족한 측면이 그렇습니다.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 오는 7월에 저희가 이제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네. 되잖아요. 그럼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자체의 개입이 조금 더 많아지는 건데 그러면 지금 그 말씀하신 그런 부족한 취약된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될까요? 어떻게 기대를 하십니까? 자치경찰이 이제 이제 시행은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다만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제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이제 구성을 마치고 시범 운영을 마친 다음에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서 자치경찰 업무 중에 하나인 이 교통 업무제 생안, 여청, 교통 업무제 세 가지거든요. 그 중에 이제 교통 업무가 이제 자치경찰 업무에 포함이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그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이 교통 안전에 대해서 약간은 좀 소극적이고 또 이제 경찰이나 뭐 이런 데서 요청한 부분에 대한 시설 개선, 뭐 예산 투자 이런 게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 순전히 자치단체의 업무이기 때문에 네. 자기들이 이제 주도적인 어떤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통 안전을 위해서 어떤 뭐 사업 진행을 하든지 정책을 편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교통 안전을 위해서는 더 이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예산 투자라든지 뭐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동감하는 바이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결국 개별 어떤 전략 방향들이 시행이 되려면 그 시행 주체의 역량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과거에는 그 시행 주체가 분리되어 있었죠. 경찰, 지자체, 학교, 교육청, 시민단체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계기가 아마 자치경찰제의 시작과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더불어서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얘기지만 거버넌스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 그 관공서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 그리고 교육 영역 그리고 뭐 산업 영역까지 다 포함이 돼서 어떤 교통 안전 더불어 더 크게 나가서 교통 문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환경 만들어 가야 되고 또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고요. 이제 두 분 다 이제 교통 분야에 오래 몸을 담고 다 전문가
신대요 박사님이기도 하시고요. 이제 교통과에 오래 계셨는데 그 충북 이제 전체적으로 충북 교통문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점은 좀 충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괜찮다, 낫다라고 평가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어떤 게 있으신가요? 충북이 네네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호구역 사업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뭐 어린이 보호구역 네, 같은 어린이 건가요? 보호구역, 네. 그리고 노인 보호구역 이런 부분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뭐 수치로도 나타나지만 어떤 사고 데이터로도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은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작년에 제가 충북 전체 시도별 교통사고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시군별로 교통 안전의 격차가 조금 통계적으로 발견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같은 한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청주를 1위라고 했을 때 다른 지역이 어느 정도 더 높은지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그렇게 분석을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남부 3군 이런 데는 좀 더 높은 격차로 교통사고 심각도가 높은 걸로 분석이 됐고요. 네. 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경제 규모의 순서대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내의 전체 교통사고 통계를 가지고 하나의 문제로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지역별로 맞춤형 정책들을 발굴을 하고 또 그것을 시행을 함으로써 격차를 줄이는 방향성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장점은 아니네요. 단점인데. 네, 그렇습니다. 장점을 얘기하는 듯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단점을. 어쨌든 장점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아, 그래요? 네. 장점이 이제 앞으로 있을 수 있도록 또 자치경찰대도 생기면 네, 나올 테고요. 어떻게 좀 뭐 다른 지역보다는 이거는 조금 좀 특징이고 장점이고 또 어떤 부분은 좀 취약점이라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교통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지자체와 이렇게 떨어져서 지자체를 떼어놓고는 교통안전 업무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자체와의 협업이 정말 중요한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경찰 그리고 자치단체, 뭐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또 모범운전자회 뭐 이런 그 유관기관 관련 단체들과의 협업이 정말 잘 됩니다. 일례로 교통안전 그 실무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15년도에 경찰청 교통계장을 하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이거를 추진하면서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안전을 경찰이 너무 주가 돼서 하다 보니까 교통 사망 사고가 나고 교통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면 이제 유관기관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책도 뭐 논의를 해야 되고. 네. 근데 그동안은 경찰서로 모이세요 해서 경찰서에서 모여서 경찰서의 어떤 뭐 교통과장이 이제 주재를 해서 어떤 토론을 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는 분들도 지자체나 뭐 이런 도로관리청에서 오는 분들도 뭐 계장급 또 뭐 실무 담당자. 근데 사실은 이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해결될 부분들이 아니고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기를 이 지자체가 주도가 돼서 교통안전협의회를 끌어나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청주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청주시에 이제 이 교통 담당 부서 국장님이 계세요. 네, 그러면 그 회의 자체도 청주시에서 하고 네. 또 그 회의 주재 위원장도 청주시의 국장이 하고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는 그 경찰도 그 해당 경찰서 지금 3개 경찰서 그리고 도 경찰청 과장급들이 최소한 과장급들이 참석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청주시의 교통 담당 부서 과장들이 전부 참석을 해서 그 주제를 이제 서로 토론을 하고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정책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시장님까지 보고가 돼서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결정이 되면 신속하게 추진이 되고 하는 네. 부분, 또 협업 부분은 정말 잘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또 경찰에서 요청하는 어떤 뭐 시설 개선이라든지 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즉각 또 뭐 이렇게 대응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타시도에 비해서 정말 잘 돼서 지금은 그래서 한 2년 전부터는 그게 이제 본청에서부터 해서 그걸 벤치마킹해서 전국적으로다가 지금 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있으시면서 이거는 조금 취약점, 좀 보완할 점이다라고 얘기하시기가 좀 껄끄럽긴 하겠지만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제일 잘하시잖아요. 일단 이제 그 교통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정말 부족하다. 예산 부족. 그렇죠. 네.
이제 교통안전시설 예산은 그 뭐 당해년도의 예산이 미리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 해에 그 추가적으로 하려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 반영되는 게 이제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미리 좀 중장기적으로 그 안전시설 예산을 좀 확보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증가율이 예산 확보 증가율이 좀 많이 좀 떨어진다고 좀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둔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교육 홍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예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좀 많이 부족하다. 네. 일례로 부산시 같은 경우는 약 10년 전부터 그 교통 안전 교육 홍보와 관련된 예산을 약 2억 정도를 그 부산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 안전 교육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뭐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함께 유착한 운전을 지금 이제 3년째 하고 있는데 매년 그 함께 유착한 운전 홍보 영상을 만들거든요. 이제 홍보 대사도 유명 연예인으로 섭외를 해서 만들어서 이제 뭐 TV 방송에도 지상파 방송에도 내보내고 또 마을 방송은 또 뭐 목소리를 멘트를 따서 네. 내보내고 또 군내 방송용으로도 해서 1년 동안 계속 쓰는 그 홍보 영상입니다. 근데 이 영상을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영상 제작비하고 또 연예인을 섭외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네. 방송사 송출비도 또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쓰는 예산이 사실 이제 충북도청에 있는 그 홍보 예산 한 5,500 정도 되는 예산을 다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사실은 이제 부족해서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교통안전공단에서 뭐 몇백만 원씩 또 이렇게 모아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그 도 차원이나 각 지자체 차원에서 교육 홍보 예산도 별도로 좀 확보를 해서 네. 교통안전 교육 홍보 사업에도 좀 투자를 과감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산은 이제 늘 문제인데 예산 확보가 조금 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이제 결국은 관심도의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이제 그동안의 교통 안전 문제는 사실 경찰 측이 몸이 달아서 움직이는 구조였습니다. 물론 협의는 뭐 협조가 잘 되고 있고 실제 현재 그 사실이긴 하나 가장 몸이 다는 거는 경찰인데 경찰은 예산권이 없거든요. 결국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또 그 안에서 우선순위들이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좀 밀리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1년 동안 도로 건설에 투자되는 비용의 사실 10분의 1만 투자돼도 교통안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런 어떤 자치 행정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지점이 굉장히 핵심인데 그런 측면의 동의는 이번에 자치경찰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좀 더 우선순위 높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금씩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지금 이제 그 앞서 좀 말씀드렸는데 그 지금 충북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이라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17일부터 얼마 안 됐습니다. 전면 이제 시행이 돼서 현재 도로에 이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책이 어떤 건지 좀 홍보도 하고 설명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안 지키면은 또 과태료도 물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취지도 좋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좀 저희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전속도 5030 정책 어떤 정책인가요? 이 안전속도 5030은 그 제한속도 50, 제한속도 30, 이 50, 30을 따서 만든 그 명칭이고요. 네. 이 안전속도 5030은 그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속도 하향 정책입니다. 그래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이 밀집한 그 도심 시내권 중에서도 이제 도심 시내 안쪽 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제한 속도를 50km로 제한을 하고 네. 또 특히 이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대해서는 이제 보행자 안전이 특별히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한 속도를 30km까지 낮추는 그 속도 하향 정책이 이제 안전속도 5030 정책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부산에서 2019년도에 이제 최초로다가 도입을 해서 부산 도심 전역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범 운영을. 그래서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지난해 이제 5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제 올해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네. 5030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서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도에 38.8%, 또 2020년도에는 35.5%에 이르는 등 그 보행자 안전이 계속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좀 개선을 하고 또 이제 그동안의 차량 위주의 소통 정책에서 이 정부의 교통 정책 패러다임이 이제 그 보행자 안전 정책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보행자 안전 정책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 일환으로 5030 정책이 이제 도입이 된 겁니다. 제한 속도가 이제 기존보다 낮아진 건데 기존에 얼마였는데 얼마로 50으로 낮아진 거죠? 이제 기존에는 뭐 물론 도시권 도로라고 그래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제한 속도를 적용하는 건 아닌데요. 시내권 도로 같은 경우 도심 같은 경우 이제 60km 네. 평균 보통 60 제한 속도 60km 정도였는데 였었는데 그걸 이제 10km 하향을 해서 이제 50km로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네, 일반 도로에서는 이제 50km로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거의?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이면 도로에서는 아까 30이라고 얘기하셨고. 일률적으로는 아니고 네. 그 같은 도시권 도로 도시권이라 하더라도 네. 시내 안쪽 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이 밀집한 도로 위주로 50km로 적용을 하고 또 그 외에 이제 외곽 도로라든지 순환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이런 그 큰 간선 도로 같은 데는 또 뭐 이전에 그 제한 속도를 그대로 적용 유지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시행 중이고 그 이걸 안 지키면은 그 뭐 과태료나 이런 걸 지금 물게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속도를 하향을 하게 되면 네.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둡니다. 네. 그리고 3개월의 유예 기간이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단속을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11개 지자체에서 2018년도부터 증평을 이제 201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을 해서 현재 11개 지자체에서 총 181제곱킬로미터 정도에 걸쳐서 5030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청주시에서도 이제 지난해 5월에 도심부의 이제 5030 정책을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 표지라든지 그다음에 노면 표지 이런 것들을 다 정비를 하고 또 곳곳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이제 설치를 해서 네. 신호 위반이나 과속을 이제 행위를 이제 단속을 하는데 이 3개월의 유예 기간이 지나는 그 시점은 그 속도 하향을 언제부터 했는지 또 무인 단속 장비가 언제 설치됐는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몇 월 며칠부터 단속된다 이렇게는 이제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 일단은 지금 시행되고 있으니까 주의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박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통계를 뽑아보니까 네. 통계 표본이 된 37개 국가 중에 31군데 국가가 이미 5030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OECD뿐만 아니라 사실 WHO에서도 계속 이제 대한민국도 도시부에 대한 5030을 시행해라라고 계속 공고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조금 정보가 부족하신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까 계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대상으로 규정 속도를 50으로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교차로 신호교차로의 밀도가 높은 도시부 도로를 대상으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외곽은 뭐 기존과 동일한 거고요.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만을 대상으로 50, 그다음에 30이 적용된다. 요걸 좀 홍보가 됐으면 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속도가 낮으면 통행 시간이 더 걸리는 거 아니냐. 그러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사실 도시부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도시부는 신호 밀도가 높기 때문에 도시부의 통행 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 신호에 의한 지체 시간이지 그 신호와 신호 사이를 주행하는 속도는 크게 통행 시간에 영향을 미치질 않거든요. 네. 또 사실 서울에서도 시범을 한번 해봤죠. 서울시청에서 김포공항까지 얼마 걸리느냐.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 2분밖에 차이가 안 났답니다. 그만큼 도시부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통행 속도를 10km 낮추더라도 주행 시간, 통행 시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제 마치 이제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착각하시고 계시는데 그렇진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주변에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 평소보다 이제 그거를 신경을 써야 돼서 안 하다가 해서 그런지 몰라도
늦게 가야 되니까 좀 답답하다. 좀 그런 느낌은 현재는 있으신 것 그렇죠. 같아요. 정책이 네. 바뀌면 적응기가 필요하죠. 적응기가 필요하고 수능기가 필요하고 완전히 이제 받아들이는 시간도 필요할 건데 지금은 도입기이기 때문에 적응이 필요한 시간이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안전입니다. 네. 안전인데 안전 중에서도 사실 사망사고죠. 속도가 60km일 때 차량과 보행자가 이제 충돌이 일어나면 보행자의 사망 확률이 90%입니다. 네. 그게 50km로 줄이면 사망 확률이 50%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30이죠. 30으로 줄이면 보행자의 사망 확률이 1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속도를 낮추면 낮출수록 사망 사고의 확률이 줄어들고 그게 결국 교통 안전의 지표가 되는 거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네. 우리나라의 이제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이라고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 통계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1970년부터 교통사고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970년부터 볼 수 있는데 1970년에 3,069명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1990년도에는 13,000명까지 늘어났다가 지금 다시 3,000명 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000명 미만으로 아마 원래 2,000명대로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은 자동차가 일상화되고는 나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이제 그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 목전을 두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도시교통 정책으로서 교통사고 속도 저감 굉장히 의미 있고 시의적절하고 또 잘 설득하면 다들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030 정책이 사실은 이제 일반 도로 많은 시민들이 다니기 때문에 거의 불특정 다수인 많은 시민들이 이제 적용을 받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 역할만 잘하면 이제 사망 사고나 이제 교통 사고가 확실히 떨어질 걸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 효과가 지금 그 나왔나요? 어떻습니까? 이제 부산시가 제일 먼저 그 도입을 해서 시범 운영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이제 부산시의 경우에 시범 운영 결과 도심부 평균 통행 속도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좀 나타났고요. 통행 속도가 증가했다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교통사고는 6.7%가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1%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그 사망자 수가 40.5% 정도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이제 작년에 청주시에 이제 그 5월에 5030 정책을 시행을 해서 시범 운영을 하면서 3개월 후에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네. 해봤더니 교통사고는 그 3개월 기간 동안에 27.5%가 감소를 했고요. 또 보행자 교통사고는 이제 6.7%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통행속도의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이 청주 시내 도로가 막 50km 평균 통행 속도가 50km, 40km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이제 평균 속도가 28.2km였습니다. 시행 전에. 근데 이제 그 시행 후에 재보니까 26.3km로 약 1.9km 정도 시속 1.9km 정도가 조금 이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려했던 것보다는 통행 속도에서 크게 차이가 없었다.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자분들이 속도가 좀 늦어지면 이거 5030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뭐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하실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뭐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 뭐 대중교통이라든지 택시라든지 특히 이제 버스 같은 경우 배차 시간을 제대로 그 정류장에 그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 네. 또 뭐 이런 부분도 이제 걱정하실 수도 있고 또 뭐 이 생계형 뭐 택배 뭐 기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빨리빨리 좀 다녀야 되는데 5030 때문에 늦어져서 이제 경제적으로 손해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이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실제 현재까지 나타난 그 시범 운영 결과로는 통행 속도에서 그렇게 우려할 만한 정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반면에 교통사고 건수라든지 특히 이 정책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정책인데 네. 보행자 그 사망자 수라든지 사고 건수는 상당히 많이 줄었다. 지금 아까 우리 정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작년도에 3,081명인가 전국적으로 그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네. 많이 줄었는데
이 줄은 이유는 그 경찰청이나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보행자 사고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해서 보행자 사고가 그 계속 줄었거든요. 네, 줄면서 이 전체적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줄은 건데 앞으로도 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OECD 그 상위권 최소한 중위권으로 다 올려놓기 위해서는 이 차량의 어떤 사고보다 차량 간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 건수보다 이 차량이 보행자를 치여서 사망하게 하는 그런 사고를 많이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네. 교통사고가 감소가 이제 결과적으로 달성이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5030 정책은 교통사고 감소로 가기 위한 네. 뭐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들어보니까 이제 좋은 취지에 이게 잘 정착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행자 중심으로. 그래도 이제 좀 보시면은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해야겠다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정책이 시행되는 것은 사실 5030처럼 네. 오랜 시간을 준비하고 시범 운영을 해서 시행한 정책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정책이 급하게 적용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5030 정책은 2016년부터 준비를 해서 도로교통법의 시행 예고까지 해서 4월 17일자로 시행이 된 거고 그 전에 많은 시범 운영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그걸 시행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홍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의외로 시민들이 많이들 좀 취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도로상에 표지판은 바뀌었으니까 아는데 그 취지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집중해서 뭐 오늘 같은 자리라든가 다양한 자리를 통해서 그 취지가 충분히 설득된다면 아마 공감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하겠다. 네. 그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것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경찰청에서는. 이제 5030 정책이 뭐 단기간에 시행된 게 아니고 네. 그 수년간의 그 연구라든지 또 뭐 시범 운영 또 이런 그 외국 사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이제 시행을 한 거거든요. 결국 이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그 실시하는 정책인데 이 취지는 정말 좋은데 그 우리 그 국민들이 그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제 분명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5030 정책이 제대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그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좀 홍보가 좀 조금 더 강화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전격적으로 4월 17일부터 시행은 됐지만 그 전에 교육 홍보가 조금 약간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청 우리 그 충북경찰청에서도 그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5030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네. 또 5030이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되면 또 그거를 잘 준수를 하고 뭐 이렇게 하겠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제 실시를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뭐 실시 결과도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좀 어떤 건지에 대한 그 구체적으로 어떤 게 5030인지 또 바뀌는 게 뭔지 실제로 무조건 단속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홍보를 통해서 좀 해소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무조건 준비하고 단속되는 건 아니고 유예 기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유예 기간. 이제 속도가 하향된 때부터 3개월 또 아니면 그 무인 교통 단속 장비가 설치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제 그 위반 시에 과태료나 그렇군요. 부과됩니다. 유예 기간에 그 이제 뭐 속도가 일단 지금 줄은 정책으로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표지판도 바뀌었고 대부분은 이제 요즘에는 표지판 보고 다니는 분들보다 내비게이션에서 이렇게 울리는 거를 이렇게 듣고 다니기 때문에 그 유예 기간 전에 이제 내비게이션을 좀 빨리 업데이트하고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네요. 그 부분도 이제 네. 저희들이 그 검토를 안 한 게 아니죠. 네네. 해서 지금 이제 내비게이션 한번 켜보시면 거기서 막 빨간색 울리면은 여기가 이제 제한 속도가 이제 있구나 이렇게 저희들이 인지하잖아요. 어디 목적지를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내비게이션으로 어디를 갈 때 가면 보통 추천 경로 1, 추천 경로 2 뭐 이렇게 쭉 뜨지 않습니까? 네네. 그까지만 딱 봅니다. 근데 거기 하나만 더 올리면 그 뭐 스쿨존을 피해가는 스쿨존 어린이 안심 그런 것도 나와요?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앱은 그 첫 번째 화면에 그 어린이 보호 표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지를 누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제외한 노선으로 안내를 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는 지금 많은 내비게이션 회사들에서 이미 벌써 그분들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운전자분들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이번 기회로 해서 한번 네.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5030 정책 여기까지 좀 짚어보고요. 지금 충북경찰청에서도 뭐 여러 정책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저희 CJB 뉴스에서도 여러 번 보도를 해드렸는데 암행 순찰차라는 거를 또 운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단속 효과도 이제 높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뭐 암행이라는 게 이제 몰래 한다는 거니까 뭐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뭐 관련해서 여러 또 뭐 장점도 있고 또 이제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암행 순찰차는 이제 2016년도에 고속도로에 이제 처음 도입을 해서 네. 운영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그 암행 순찰차에 대해서 이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일단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네. 그동안 한 5, 6년 그 시행해 오면서 그 사고 예방 효과도 높고 또 국민들의 어떤 그 인식도 긍정적으로 많이 전환이 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올해부터는 전국의 일반 도로까지 이제 암행 순찰차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충북경찰청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에 암행 순찰차가 2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도경찰청 교통과에 암행 순찰차가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대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17개, 18개 그 시도경찰청 중에 일반 도로에 암행 순찰차를 운영하는 경찰청은 올해는 일단 10개 청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전 시도경찰청이 암행 순찰차를 일반 도로에까지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이제 도입한 지 이제 3개월이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사고가 얼만큼 감소했느냐, 물론 감소가 했다 하더라도 그게 암행 순찰차 때문에 감소했는지는 또 이제 따져봐야죠. 명확하지 않은 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단속 자체에 있어서는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암행 순찰차가 지난 2월 5일부터 이제 운행이 됐는데요. 4월 10일까지 65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일반 도로에서 적발된 법규 위반 행위 고속도로 제외하고 총 5,547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암행 순찰차 한 대가 단속한 건수가 834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15%를 한 대가 그 정도 그렇습니다. 했고 네.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한 20몇 대 정도가 이제 순찰차가 있거든요. 고속도로 순찰차가. 그 중에 이제 암행 순찰차 2대.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33%를 암행 순찰차가 단속을 합니다. 네. 이제 법규 위반별로는 이제 신호 위반, 저희들이 이제 가장 교통사고 요인 행위로 치는 게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뭐 이런 부분인데요. 네. 그 신호 위반을 652건을 달성을 해서 단속을 해서 전체 834건 중에 78.2%를 암행 순찰차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암행 순찰차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초반에 조금 그 불편하거나 좀 비판적인 그런 시각이 있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일단은 단속 효과가 높은 상황이고 지금 일단 장점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싶어요? 이게 이제 단속 실적은 이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단속 실적이 많다고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에는 아직 시간이나 축적된 정보나 자료들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그쵸. 있고요. 다만 이제 국가의 어떤 공권력이 암행이란 형태로 집행될 때 거기에 대해서 아마 시민들은 정말 폭넓은 다양한 견해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 취지가 공감받기 위해서는 사실 5030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또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과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거 암행어사, 탐관오리.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 국민들,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이제 좀 뭐랄까 좀 통쾌하게 네. 이제 잡아내던 정책이었는데 그렇다면 암행 어떤 순찰의 어떤 단속의 어떤 포커싱도 좀 그런 쪽으로 말씀하셨던 신호 위반을 자주 하는 이륜차라든가 아니면 보복 운전, 난폭 운전이라든가 이런 좀 그 단속의 포커스가 대부분의 국민의 어떤 공감을 이뤄낼 수 있는 쪽으로 좀 이제 전략을 잡는 것도
국민들과 소통하는 전략 방향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단속 위주가 아니라 어떤 네, 예를 들어서 모든 네. 이제 암행 순찰이 모든 어떤 위법 행위를 단속하는 것보다는 어떤 국민들이 정말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는 특정 어떤 이슈에 집중한 단속.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사실 코로나 이후에 배달 오토바이가 많이 늘었고 네. 안전 문제도 많이 대두되지만 신호교차로에 있으면 오토바이에 어떤 신호비가 굉장히 많이 목격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한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스쿨존 내에 어떤 정말 해서는 안 될 불법 주정차라든가 이런 좀 정말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암행 단속 이런 쪽으로 좀 방향성이 홍보되면 좀 더 그래도 이제 어떤 반감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뭔가 그런 생각을 의미 있고 좀 해봅니다. 상징적이 있고 파급력이 네. 있는 것들로서 그 암행 순찰자가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교통문화지수 그리고 안전속도 5030 암행순찰자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교통 그 정책 얘기할 게 많습니다. 뭐 음주운전부터 시작해서 스쿨존 뭐 여러 그 관련된 법도 있고요.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여기서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청 그리고 전문가 또 여러 시민들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모두 어떤 인식들이 필요할지 좀 어떤 보완점들이 필요할지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 안전은 경찰이나 지자체 그리고 뭐 일부 관련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네. 네. 운전자 입장이 되었을 때는 나 또한 보행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항상 운전자분들은 그 주의 운전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준법 의식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네. 교통안전 시설을 아무리 잘해 놓아도 그리고 무인 교통 단속 장비라든지 경찰관이 그 현장 단속을 많이 하더라도 경찰관이 없거나 단속 장비가 없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반 행위를 많이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준법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뭐 시설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 도민 개개인 모두의 교통 안전 의식을 좀 향상시키고 스스로 좀 참여하고자 하는 이런 의식들이 가장 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예전에 했던 그 예능 프로그램인 양심 냉장고 같은 게 좀 생각이 나네요. 저희들이 그거 그것도 받으려고.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나요? 네. 저희는 이제 냉장고 대신 네. 쌀 10kg. 그래요? 네. 그런 거 있으면 저희가 또 나중에 소개해 드리면 되겠네요. 자,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사회 저변의 인식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교통 안전, 더 크게 교통 정책 자체가 과거에는 자동차라는 탈 것에 사실 집중해 있었고요. 네. 최근에도 4차 산업혁명 또 모빌리티 혁명에 의해서 다양한 새로운 탈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정책 방향을 보면 그런 탈 것들에 집중한 정책들이 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자세히 쳐다보면 그 탈 것에서 그것을 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도로상에도 걸어가고 있는 보행자가 있고 결국 이제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어떤 사람 중심의 어떤 교통 정책 방향 그리고 사실 길 위에서는 모든 것들이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성숙한 문화, 네. 그 인식과 문화의 전환 반드시 필요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또 다른 우리의 변화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충북 교통문화 전반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고 개선점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충북연구원 정요일 박사, 충북경찰청 최인규 교통안전 계장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CJB 시사공방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